네, 안녕하십니까. 2023년 7월 31일 마감 시간 안내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7월 이제 마지막 날이네요. 자, 7월 윈도우 드레싱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. 네, 좀 예상보다 어떤 움직임이 지난주에 좀 크게 한번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오늘 이제 모습을 봤을 때는 그동안 어떤 특정 세력들, 뭐 외국인이든 기관 투자자들 그동안 이제 컨트롤했던 주식들을 그래도 계속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. 뭔가 이제 포트를 새로 짜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 이제 피크에 이제 절정에 다다르면서 백화점에서 이제 이번 휴가 시즌에 뭐 수영복이라든지 뭐 패션이라든지 한여름 패션들을 아직까지 전시하는 곳이 있겠죠. 예. 롯데백화점, 영동에 롯데백화점 갔는데 여전히 수영복, 바캉스복을 입고 있는 마네킹이 서 있다면 아직은 좀 더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아직 가을 옷으로 바꾸지는 않았을 겁니다. 예. 그것처럼 주시장에서도 지금 현재의 모습을 봤을 때는 2차전지나 로봇주도 이제 좀 불이 꺼져가나 좀 이제 아닌가 싶은 타이밍에서 오늘 윈도우 드레싱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.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동안 좀 굉장히 긴 조정을 좀 받았죠. 예, 15만원 찍고 한 달, 두 달, 세 달, 네 달. 이제 작년이 아니고 올해 봄,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서히 태동을 했다가 올 초에 급등시키고 상반기에 좀 조정을 보이니 9만원까지 갔다가 오늘 좀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왔습니다. 2차전지도 이렇게 하다가 다시 신고가 돌파했죠. 뭐 에코프로라든지 금양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는 또 이 로봇 쪽으로 가려나? 뭐 이제 이런 오늘 고민이 좀 들게끔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가 하나 있죠. 네, 그다음 SPG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났나 했는데 오늘 고개를 좀 들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오늘 윈도우 드레싱이 그래도 주가를 레인보우를 관리를 하려고 오늘 들어올린 걸 수도 있는 거죠. 예, 많이 사놓은 기관이나 세력들이 하반기에는 한번 로봇으로 가볼까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. 예,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쪽 또 AI 쪽 네이버는 저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 중간중간 방송도 많이 했는데 지금 241선 한번 돌파하고 조정받고 돌파하고 조정받고 돌파하다가 이제 오늘 장대 양봉이 띵띵 두 개 나왔습니다. 지금 뭐 네이버 쪽도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하이퍼 크로바 이슈 얘기 드리면서 AI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지 않겠나 했는데 눌림목 주고 뭔가 툭 떨어지는 모습 좀 투매가 나오면 그때는 좀 접근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투매는 안 나오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치고 나왔고요. 코난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마음 AI AI 쪽이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알체라 그렇죠. 셀바스 AI 이런 식으로 어차피 자동차 그 다음에 2차전지 항상 얘기 나올 때 많이 나오는 말이 이런 거죠. 뭐 밸류 체인, 무슨 체인, 뭐 어떤 갑을 체인, 갑과 을 관계.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리튬 원자재라고 이제 그 다음에 리튬 양극재, 그 다음에 제조사,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회사. 자동차 회사가 제일 불리하다. 뭐 그래서 지금 2차전지 관련돼서 자동차 회사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고 2차전지 완성품 제조업체도 별 반응이 없고 양극재와 그 다음에 리튬 관련된 뭐 지금 금양 같은 뭐 광업권을 가진 회사 이런 회사들이 지금 움직임을 주고 있는데요. 이제 이런 것들하고 좀 비슷하게 또 아까 지금 로봇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섹터별로 봤을 때는 이제 AI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핵심 소프트웨어가 가장 이제 화끈하게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부품사들 SPG 뭐 그 다음에 뭐 로보티즈 뭐 이런 그 다음에 부품도 만들고 완성품까지 만드는 뭐 이런 좀 로봇은 지금 일본처럼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로봇 산업이 엄청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. 일본 같은 경우는 환학이라든지 무라타 제작소 뭐 그다음에 니시카와 전기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정말 뭐 혼다든 도요타든 기본적으로 자동차 회사들도 로봇을 다 컨트롤하고 있죠. 왜 그러냐면 자동차 생산 라인이 전부 로봇으로 깔려 있으니까요. 솔직히 말하면 로봇 회사라고 또 봐도
무방할 정도로 뭐 환하게 있는 제품들이 다 뭐 도요타 자동차 생산 설비 라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깔려 있겠죠.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로봇에서 그게 나중에는 뭐 로봇을 만들 수도 있고요. 로봇이 뭐 배도 만들 수 있고 로봇이 다 만들 수가 있겠죠. 근데 그 도요타 자동차가 또 로봇을 만들어서 또 로봇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거죠.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로봇 쪽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제 업종이긴 한데 이제 그동안 쉬었다가 오늘 이제 월말 윈도우 드레싱 오면서 같이 좀 움직임 준 것 같습니다. 반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는 좀 쉬어가고 금융주도 쉬어가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주가가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기대감이 좋은 종목들, 뭔가 미래 성장성 있는 종목들. 지금 늘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 높은 금리죠. 돈은 안 돌죠. 뭐 주시장에 어떤 엄청난 움직임이 퍼포먼스가 있어야지 금융시장에 있는 은행시장에 있는 돈들이 빠져나와서 주식시장으로 좀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꽃이 화려해야 되는 거죠. 꽃이 막 향기도 좋고 색깔도 예쁘고 이래서 뭐 적도에 있는 꽃들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. 근데 이제 저 위에 북극, 남극 쪽에 있는 아이들의 꽃은 되게 심플합니다. 그렇죠? 어차피 꽃이 피어도 누가 와서 꽃을 뭐 이렇게 해줄 애들이 없는 거죠. 그렇죠? 추워 죽겠는데. 꽃 뭐 나비가 돌아다니겠습니까? 뭐가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극지방에는 꽃이 뭐 거의 뭐 에델바이스 뭐 이런 아이들 폈다 그냥 지갈아서 자체적으로 번식해서 죽겠죠. 그렇게 아주 강인하게 굳이 예쁠 필요가 없고 향기 날 필요도 없는 거죠. 근데 적도에 있는 아이들은 워낙 벌도 많고 꿀도 많고 뭐 온 그렇게 해서 더 화려하게 더 많이 번식을 해서 정글 밀림숲을 예쁘게 수놓을 것입니다. 그렇듯이 주식시장도 지금 현재 국면은 굉장히 화려해야 된다.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뭐 2차 전지든 뭐 로봇이든 그다음에 기술주 AI든 뭔가 지금 이 불꽃 축제의 어떤 하이라이트의 그 터지는 그 강도가 굉장히 쓸 거다. 이 2차 전지냐가 로봇이냐가 바이오냐가 그런 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지금 시장은. 지금 시장은 이들이 움직이는데 움직여주고 따라주고 기대감 있고 뭔가 스토리가 있고 내러티브 전략이 가능한 종목들은 더 세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. 그게 안 되는 종목들은 그냥 거의 패대기 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이게 좀 그러니까 굉장히 타이트한 상태죠. 예,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내로우 전략, 굉장히 이 길이 좁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. 그냥 와이드한 상태가 아니고 아무거나 사면 올라가는 시장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. 뭔가 딱 핵심적인 종목들, 핵심적인 업종들, 핵심적인 쪽만 굉장히 강력하게 강하게 30, 30%대로 빵빵 터지고 나머지 종목은 그냥 이제 조용한 거죠. 예. 그래서 참 한쪽 포트폴리오가 뭐 그렇잖아요. 업종별로 이렇게 다 분산되어 있잖아요. 아니면 뭐 한쪽 업종만 몰빵한다는 거는 그 포트폴리오가 아니거든요. 그거는 분산 투자라고 하기가 좀 힘들고 그냥 약간 다양한 종목을 샀다. 뭐 그냥 그 업종에 대한 다양한 종목을 샀다라고 해야지 분산 투자나 위험 관리, 리스크 관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뭐가 올릴지 몰라서 이것저것 사는 거는 또 아닌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시장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그런 다이나믹한 시장이 이어질 것 같고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서 유동성이 이제 풍부해지고 이제 돈이 많아지면 이제 그때는 조금 또 얘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. 예, 금리는 낮죠. 돈은 많이 들어왔죠. 이제 그러면 많이 올라간 게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또 안 올라간 게 뭐가 있을까? 어차피 돈이 넘치니까 시장에 돈이 많으니까 뭐 이거 사도 저거 사도 시장이 또 돈을 또 밀어내는, 그러니까 내가 산 걸 누가 또 사주는 이런 현상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때는 또 새로운 또 국면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FOMC의 회의의 어떤 뭐 금리의 변화라든지 경제의 정책의 변화,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국 시장의 변화죠. 지금 최근 들어서 중국의 이제 정책 기조가 건설 쪽이라든지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얘기 카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도저히 이게 뭐 경기가 살아나지를 않는 거죠.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래서 중국은 이제 뭐 여기서 뭔가 지금 부동산 시장을 일단 우선 좀 살리자. 부동 투기라도 해라. 그 다음에 소비 시장을 좀 살리자. 관광이라도 해라. 좀 나가라. 아니면 들어와서 우리 자국 내에서 관광을 해라. 뭐 명품도 사라.
뭔가 이 피를 좀 돌게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요런 것들이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우리 증시라든지 뭐 일본 글로벌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지 또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게 이제 금리 변화에 따른 기조, 그다음에 중국의 경제 정책 기조,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대응, 뭐 미국의 어떤 소비 신뢰자 지수라든지 뭐 미국의 어떤 정부 정책의 좀 변화, 뭐 계속 뭐 감소 인플레를 뭐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뭐 세금 정책을 계속 펼칠 건지, 아니면 뭐 그냥 경기를 부양시킬 건지, 아니 국제유가가 또 갑자기 또 다시 움직임을 줄 건지, 아니면 뭐 안전적인 금시장이 또 살아날 건지,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국제유가도 좀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면, 이러면 또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올라가겠죠.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소비자 물가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. 근데 여기에 또 왜 그러냐면 중국 경기가 좀 회복될 어떤 기미가 보이니까 좀 투기적으로 또 올라가는 게 있고, 좀 이러면 또 금리를 또 낮출 수는 없고, 굉장히 좀 복잡하죠. 네, 그래서 좀 다양하게 우리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계속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7월 한 달 고생하셨고요. 휴가 지금 중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날씨가 상당히 덥죠. 예, 오늘도 거의 뭐 지금 현재 기온이 33도, 34도, 체감온도 뭐 35도 막 얘기 나오는데요. 예, 많이 덥습니다. 예. 저도 어제 밖에서 잠깐 왔다 갔다 하는데, 와, 이렇게 걷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. 우산 쓰고 다녔습니다.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안 써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. 우산을 쓰고 잠깐 차에서 있다가 에어컨 켜고 있다가 나갔는데도 우산을 들고 나가고, 계속 우산 들고 나가고, 그 정도로 선풍기 우산이 좀 필요했습니다. 그냥 집에 있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. 네, 어쨌든 오늘 7월 한 달 고생하셨고요. 또 8월에도 좋은 주시장 되기를 기대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